요즘 사실 사는 게 너무너무 꿈 같은 생활인 것 같아요. 사는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 바뀐 것밖에 없었는데 몇 년 사이에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가끔 집에서요,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는 게 이게 정상이냐고. 지금 살아가는 게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도 굉장히 어렵게 살았었는데, 일단 애터미 만나면서 제가 목표했던 게 돈 걱정 없이 사는 거였거든요. 근데 2년 반이 되니까 돈 걱정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태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아지질 않았어요. 특히나 그냥 그럭저럭 살던 집이 굉장히 제가 태어난 시점부터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내가 남들보다 느끼는 그 어려움이 더 심해졌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많이 싸우셨었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부자로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이 부자로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가 있나요? 없었습니다. 특히나 그때 당시는요, 뭐라고 얘기를 많이 했냐면, 부자로 살려면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된대요.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된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열심히 했지만, 보기에 제가 공부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예, 잘 보셨습니다. 제가 공부를 참 싫어합니다. 공부를 참 싫어해서요, 공부를 못했어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지만. 그러니까 부자가 돼야 되니까 열심히 하라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이게 들어오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시험만 볼 때가 되면. 그래가지고 공부를 못하지만 그냥 그럭저럭 하면서 그래도 대학은 들어갔어요. 지방대학을 나와가지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직장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근데 IMF가 오면서 제가 직장에서 이제 나오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그만 자영업을 했었습니다. 조그만 자영업을 했었는데, 그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책 대여점을 했었어요. 없는 상태에서 뭔가 자영업을 하려니까 돈이 모자라잖아요. 근데 돈이 제일 안 들면서 추가적인 돈이 안 들어가는 걸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생각한 것처럼 안 돼가지고 다시 직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래도 그나마 어찌어찌 시험 반 비슷하게 해서 들어간 정규 회사인데, 자영업 하다가 나올 때는요, 길거리에 그 가판대에 있는 오일장, 벼룩시장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찾아간 그냥 일반적인 조그만 회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를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요, 그 회사는 제가 들어갈 때는 전공은 회계학을 했거든요. 그럼 격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는 격리로 갔는데 일을 할 때는 격리 플러스 영업을 해야 돼요. 어떤 영업을 하는지 아세요? 술 영업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술을 먹어줘서 우리 그 회사로 그 사람들을 땡겨오는 영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술을 많이 먹게 되다 보니까요, 어느 날은 제가 충격적인 일을 겪었었어요. 충격적인 일을. 잠을 자다가 막 울음소리가 들려가지고 눈을 떴는데 봤더니요, 와이프도 울고 있고 덩달아 딸도 울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딸아이 눈빛을 딱 봤더니, 내가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와가지고 어머니랑 싸우고 막 그럴 때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보냈던 그 눈빛 그대로예요. 나는 분명히 그렇게 안 산다고 했었는데요, 똑같이 살고 있더라고. 똑같이. 이유는 나도 부자가 안 됐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진짜 굳은 마음을 먹고요, 부자가 될 만한 일 찾기 시작해서 찾은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그래가지고요, 물류, 통신, 펀드, 돈 놓고 돈 먹기까지 해가지고 약 7년이라는 시간을 진짜 열심히 일했습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유일한 길. 근데 처음 시작할 때 느낌하고는 다른 게 뭐냐면요, 일을 진행할수록 다르더라고요. 뭐가 다르냐면, 시작할 때는 분명히 돈이 없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무자본에 무점포에 능력이 없어도 열심히 부지런히만 하면. 근데요, 시작해가지고 제가 동기부여가 딱 돼가지고 해보겠다 했더니요, 2천만 원 물건을 사야 된대요. 왜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했던 게 여자 기능성 속옷을 시작했거든요. 여자 기능성 속옷을. 그러니까 여자 기능성 속옷이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종류별로 사놔야 된대. 왜냐하면 네가 길 가다가 사람을 봐가지고 영업을 해가지고 그 사람 옷을 입히는데, 브래지어 사이즈를 네가 어떻게 알아서 입혀보냐고. 사이즈별로 다 갖다 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통신 네트워크는 더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물류는요 내가 뛰어다니면서 영업하는 형태가 됐지만, 통신은요 영업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너무 좋게 들려요. 핸드폰 하나만 만들면 자발적 재구매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수당이 올라온대. 들어보니까 또 좋더라고요. 들어갔습니다. 1년 만에 거기도 끝장이 났어요. 그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가 오더라고요. 뭐가 왔냐면요, 돈 놓고 돈 먹기. 쉬운 얘기로요,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100만 원의 제품을 사면 물건 100만 원어치 주고 돈 150만 원 줘. 말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저는 말이 됐을까요? 그래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그것도 시작을 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들어보니까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저한테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시작을 해가지고요, 만 7년, 네트워크 마케팅 7년 만에 완전히 말아먹었습니다. 넉 달 동안 저는 애터미를 안 했습니다. 이유는 아시잖아요. 왜? 물류통신펀드 이거 말고도요, 중간중간 안 해본 것 없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중간에. 왜? 네트워크 시작하니까요 대안이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7년 동안 목숨 걸고 뛰었던 사람이 안 됐고, 내 주위에 네트워크를 했던 사람들이 된 사람을 못 봤는데, 내가 그 일을 할 이유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들어주긴 했어요. 근데요, 그분이 넉 달 동안 계속 얘기하다가 안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저한테요, 그러면 너 애터미 안 해도 좋은데 화장품 3세트만 사줘 해가지고 그 세트를 줬는데, 저는 그 3세트가 이런 자리가 될 줄은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그 3세트를 가져와 가지고요, 우리 집에서 와이프가 쓰질 않아 가지고 그 한 세트를 학교 선생님한테, 제가 운동하는 학교 선생님한테 전달을 했는데, 그 선생님이 그 화장품을 쓰면서 얼굴이 변화가 되면서요, 저한테 계속 전화가 와서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12개 정도로 소개시켜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3세트 팔고 나서 끝나야 되는데, 그거 계속 연결시켜 주다 보니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는 이런 게 아닌데 이게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가지고요, 알아보려고 온 게 바로 이런 석세스 아카데미를 오게 된 겁니다. 석세스 아카데미. 그 석세스 아카데미를 딱 왔을 때 저희 회장님, 그때 당시는 회장님이 거의 회사 소개부터 모든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 회장님의 그 열정적인 강의, 진실 어린 강의, 사실 저도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강의를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세미나를 그렇게 많이 들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7년 동안 들은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오감이 아니라 육감으로 느껴지더라고, 진실이라는 게. 거기다가요, 내가 그 전에 알고 있던 사업자 중심의 네트워크가 아닌 진실되게 소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마케팅을 설명하는데요,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구나, 지금까지 내가 잘못됐던 건 이것 때문이구나, 그래가지고요 시작을 해가지고요 2년 반 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소득 1,000만 원을 넘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2년 반이 되니까 그 다음에 2,000만 원을 벌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요, 저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갔던 것에 벗어나서 저를 이렇게 만들어준 바로 저희 이 애터미에 대해서 회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애터미 주식회사는요, 유통 전문 회사입니다. 유통 전문 회사인데, 유통은요, 유통이라는 거는 생산자가 만든 제품을, 재화나 제품을요 소비자까지 유통시키는 모든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유통이 지금은요 크게 두 가지로 흐르고 있더라고요. 크게 두 가지 조류로. 첫 번째는 우리 할인점,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과 같은 일반 유통이 있어요. 일반 유통. 그 다음에 방문 판매, 그 다음에 후원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해가지고요 직접적인 판매를 하는 직접 유통이 있어요. 유통이 크게는요. 근데 저희 회사는 분명히 다단계 판매라는 기법을 유통 기법으로 쓰고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과는 경쟁 상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두 개의 큰 유통에서 이 추구하는 컨셉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 방문 판매나 후원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가 추구하는 거는요, 우리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어떤 구매를 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걸 뭐로 보냐면 여기서는 품질이 좋은 거를 포커스를 맞추더라고요. 품질에 우선하더라고요. 그리고요, 할인점이나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은 뭐에 포커스를 맞췄을까요? 할인점이나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은 뭐에 포커스를 맞춰요? 예, 가격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가격에.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유통시장을 봤더니요, 이 시장하고 이 시장 차이가 너무나 커요. 이 시장은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0몇 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시장이 방문 판매, 후원, 다단계 판매 포함해서요 10몇 조밖에 되지 않는데, 할인점,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은요 수백 조의 시장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대세가 뭐냐면 이쪽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단순하게 다단계 판매 회사와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일반 유통과 경쟁을 하겠다고 나온 회사입니다. 그래서요, 품질은요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보다도 좋게 하고, 가격은 할인점이나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과 같이 진짜 저렴한 가격으로 만드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통회사니까 제조회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조회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들은 전략적으로 제휴를 맺은 회사가 있어요.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가, 그게 바로 콜마 B&H입니다. 이 콜마 B&H는요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소 기업 1호로 돼 있고요. 이 회사는요 한국 원자력연구원이라는 우리 국책연구원의 기술과 한국 콜마라는 다국적 기업, 전 세계 9개국에 나가 있고요, 화장품이라든지 의약품을 제조하는 굉장히 대단한 회사입니다. 한 100년 정도 된 회사. 그 회사의 기술과 자본을 합작한 만든 바로 회사가 콜마 B&H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요 지금 코스닥에 상장할 정도로 굉장히 우량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제품들을 우리가 약 70% 이상 독점 주력으로 유통시키고 있고, 추가적으로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좋고 싼 제품들을 엄선해서 추가적으로 런칭을 지속적으로 지금 시키고 있어서 매달 보면 새로운 제품들이, 진짜 좋고 싼 제품들이 런칭되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 회사가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대한민국에서 2009년도에 창립 이래로요 쭉 30% 40%씩 성장해서 작년 2015년도에 약 7천억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면서 메이저급 회사로 발돋움하게 됐어요. 거기다가 2010년도 미국을 기점으로 해서요 일본, 캐나다, 대만, 싱가포르, 올해 들어서 캄보디아, 이제 6월 28일 날 필리핀까지 명실상부한 다국적 기업, 바로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애터미 주식회사입니다. 특히나요 시작할 때 어디 동남아 나라, 그냥 작은 나라 하나 진출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국가인 미국이나 일본, 캐나다 같은요 엄청난 선진국에 가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춰가지고요 지금 현재 2015년까지 누적 매출 1천억 정도로 수출해가지고요 2015년도에 대통령이 주는 수출탑 2천만 불 수출탑을 수상했고요, 또한 올해 목표를요 약 5천만 불 탑 수출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회사가 바로 애터미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고속 성장을 하는 애터미도 비결이 있겠죠. 그 성장하는 비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성장을 할까? 바로 성장 동력인데, 그 성장 동력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이 기업은요 가장 중요한 게 오너가 거의 90%를 차지해요. 오너의 어떤 마인드가. 저도 사실 전공이 회계학이다 보니까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기 전에 여러 회사들을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장님 같은 분은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도 격리기 때문에 이 경영자들하고는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애터미의 경영자이신 저희 이 박항길 회장님께서는요
상상을,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오너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오너의 마인드 중에서요, 바로 경영 능력과 그 다음에 바로 도덕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제가 그전부터도 계속 진행을 해왔지만 안 됐던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모든 포커스가요, 이 사업자에게 맞춰졌지 소비자는 뒷전이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은요, 구성하는 요소가 4 정도가 됩니다. 구성하는 요소가, 첫 번째가요, 생산회사가 있습니다. 생산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통회사가 있고요, 유통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와 연결된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있어요. 그러면 기업이 만들어지면 가장 우선적으로 오너들이 생각하는 게 뭘까요? 바로 회사의 이익 창출이 목적입니다. 이익 창출. 그런데요, 이 애터미의 저희 박한길 회장님께서는요, 기업의 이익 창출보다 더 먼저 생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고 봤더니 바로 소비자의 이익이었어요. 소비자의 이익. 지금까지 이런 기업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한 게 없어요. 왜? 우리가 추구하는 컨셉 있잖아요. 어떤 컨셉이냐면요, 품질은 좋고 가격은 싸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품질은 굉장히 좋게 하고 가격은 진짜 싸게 하고.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요, 품질이 좋으면 가격이 당연히 비싸야 돼요. 기본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요, 이런 동남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때문에요, 사실 농어민들이 많이 힘듭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가 전략으로 해가지고 제품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고품질의 제품을 빨리 생산해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쌀 때는 싸게 팔 수 있지만요, 품질을 높이면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는요, 품질을 높여주면서 가격을 싸게 한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자체가. 요즘은요, 품질도 안 좋게 하면서 가격도 비싸게 받는 데도 많아요. 저희 회장님 강의를 들을 때 제가 찾아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좋은 물건을 싸게 하는지. 일단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강의를 듣다 보면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이 생산 쪽 부분은 절대 얘기를 안 해요. 어디만 얘기하냐면요, 유통 쪽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이 단계를 줄이고 광고를 안 하고 거기서 아낀 비용을 소비자한테 돌려준다는 표현밖에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회장님은 바로 생산 시점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산 시점부터. 왜냐하면 제품의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게 하려면요, 첫 번째로 먼저 해야 될 게 생산회사에서 좋은 제품을 싸게 가져오는 게 첫 번째예요. 가져오는 게. 그러면 생산회사에서 품질이 좋은 제품을 싸게 가져오려면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회사들은 사실은 알면서 못하는 게 많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대량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대량으로. 하나 가져오는 게 아니라 100개, 1000개, 10,000개 많이 가져오면 가격을 싸게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현금을 주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회사 회장님께서는요, 추가적인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뭘 봤더니요, 선급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선급금?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제조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요즘 제조기업들이요,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 물건을 만들려고 그러도요, 자본이 확충이 안 되면요, 돈을 은행에서 빌려와 가지고 재료를 사와야 됩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는요, 그런 제조회사가 있다면 그분들한테요, 물건도 들어오기 전에 돈을 먼저 주는 거예요. 재료비 사오라고 주고요, 또 추가적으로요, 재료 같은 것도 외국에서 진짜 좋은 것들이 있다고 알고 있으면요, 그거를 연결시켜줘 가지고 엄청나게 생산하는데 싸게 가져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능력까지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유를 봤더니요, 저희 회장님 출신이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의
그런 제조 공정을 다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생산 시에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는 거예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해 가지고요, 기본적인 경비가 어떻게 산출이 되고 재료비가 어떻게 산출이 되고 이런 게 다 알기 때문에 이 생산 단가를 정확히 책정해 가지고요, 적정 수준의 이익만 갖고 바로 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더라고요. 그러면 생산회사에서 엄청나게 좋은 제품을 싸게 가져왔다면 이제 대충 팔아도요 엄청난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왜? 싸게 가져왔으니까. 그런데요, 이 유통회사에서까지요 다시 저희 회장님은 원가 절감을 하는 거예요. 무인경영 개념부터 시작해서요, 면도칼 경영이라고 들어봤잖아요. 들어왔는데 우리 사장님들 시간 되시면 한번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 보시면요, 저희 회사에 대한 매출에 대한 원가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판매와 일반 관리비라고 그래가지고요 비용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요 유통회사에서는 이루지 못할 정도의 비용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통회사가요, 보통 그 물건을 가져와서 팔 때 비용을요, 판매와 일반 관리비를 보통 한 30%에서 보통 50%까지 비용 부담을 하는데, 저희 회사는요 약 9% 정도로 비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안에는요 우리 그 택배비 부르면 택배비 있죠, 그런 거라든지 카드 수수료라든지 이런 거 전부 포함하고 직원 월급까지 포함한 금액이 9% 정도 수준까지 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절감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소비자들한테 진짜 좋고 싸게 전달하는 부분, 이게 바로 도덕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제품은요 어떤 곳에 가서도 경쟁할 수 있을 만큼 품질은 좋고 가격이 싼 거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사장님이 알다시피 저희 회사가 처음 해모임, 저희 회사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해모임과 그 화장품을 가져올 때 처음에요 해모임이 30호에 4세트를 사게 되면 76,500원으로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애터미가 시작할 때.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해모임이 굉장히 많이 팔리기 시작하니까요, 대량으로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 원가가 좀 낮아집니다. 그러면요 회사는 이익을 굉장히 많이 챙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소비자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마음으로요 뭘 시작을 했냐면요, 포스를 늘려주기 시작했어요. 좀 지나니까요 46포가 됐다, 그 다음에 54포가 됐다, 마지막에 올해 들어와 가지고요 이 포스가 30포가 아니라 지금 몇 프로 늘어났어요? 60% 늘어났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물건 안 팔리는 물건이 있고요, 물건 잘 팔리는 물건이 있어요. 물건 안 팔리는 물건은요 쉬운 말로 떨이 해가지고 싸게 팝니다. 근데 잘 팔리면 어떻게 돼요? 떨이 할 때 마이너스 난 거를요 잘 팔리는 게 덧붙여가지고 가격을 더 비싸는 게 일반 유통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를요 잘 팔리는데 더 싸게 만드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화장품도 보세요. 5종이었다가 6종이 되고 안에 들어있는 양을 늘려주고 또 늘려주고. 누구를 위해서요? 소비자를 위해서요. 소비자를. 저는 참 이 소비자 개념하고 사업자 개념하고 얘기할 때 좀 특이한 게 있어요. 특이한 게, 일반적인 회사들은요 처음에 회사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사업자 위주로 합니다. 근데 우리 회사는요 무조건 소비자예요. 무조건 소비자. 그러다 보니까요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또 저희 회사에는요 이성현 박사님이라고 경제학 박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아무리 고속 상승을 해도, 회사가 커지더라도요 문화가 잘 안 돼 있으면 사실은 가다가 어떻게 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요 3가지 엄청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선진국이라 그래가지고 경제만 커진다고 선진국이 아닙니다. 그거에 따른 문화가 있어야 돼요. 바로 이 애터미가요 초인류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기업 문화를 창출하고 있는데 3가지 문화가 있어요. 첫 번째, 원칙 중심 문화. 두 번째, 동반 성장 문화. 세 번째, 나눔의 문화. 실질적으로 이 원칙 문화에서는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요 베팅 추방이란 말을 그렇게 많이 써요. 베팅 추방. 사실 영업하는 회사는요 베팅을 부추겨야 돼. 그래야 매출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회사 이익이 많아져. 근데 이 회사는요 베팅 치는 걸 그렇게 못하게 하더라고. 베팅 치는 걸. 이거를요 문화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동반 성장 문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자한테도요, 제조회사한테도요, 적정 수준의 이익은 챙겨줘가지고 아까처럼 비용도 선급금을 줄 정도로, 그리고 대량으로 해주지, 그 다음에 뭐 그 물건이 들어오고 나면 거의 한 달 이내에 전부 현금으로 지급해주지. 바로 생산회사도 잘 되게 해주고, 거기다가 우리 회사도 이익을 남겨야 오래 갈 거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 갈 거 아니에요. 우리 회사도 이익 많이 보고, 그리고 마진들을 사업자한테 30% 수당을 줘가지고 또 일하는 사람들한테 좋게 하고, 소비자는 품질 좋고 가격 싸게 해서 또 좋게 만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이요, 이 애터미와 엮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반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남는 이익금 중에 대부분들을요 굉장히 많이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요, 우리 회사가 얼마나 많은 기부를 나는지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대만에서도 보니까요, 대만 갔을 때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은 게, 우리 회사를요 기부 많이 하는 회사로 알고들 있더라고요. 미팅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로 많이 나누고 있는 그런 문화를 가는 게 바로 저희 애텀입니다. 절대 제품, 절대 가격. 사실 저는 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 되면요,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면요, 제품을 판매한다고 보지 않아요. 판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요, 판매되어지는 게 아니라요, 팔려 나가지는 거더라고요. 품질이 좋고 싸면. 왜? 소비자가 원하는 거는, 특히나 생필품은요, 품질 좋고 가격 싸면 안 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럼 결국은 뭐냐? 팔려져 나가는 개념입니다. 저희 집에 딸이 있습니다. 딸이 둘 있거든요. 둘 있는데 한 애가 지금 고3이에요. 근데 고2 때구나. 고2 때인데요, 하루는 집에 딱 보더니 제가 보이니까, 아빠 그거 있잖아, 치약하고 칫솔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있는 거 내가 갖고 다니는 거, 그거 얼마야? 묻더라고요. 왜 그래? 했더니, 아니 학원에서 내 거 쓰는 거 보고 학원 원장님이 나보고 그거 어디 파냐고 하니까 내가 우리 집에 있어요 했더니, 그거 얼마인지 물어보고 오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네 세트 담아진 거 12,000원이니까 3,000원 했더니요,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를 하더니 아빠 그거 하나 주세요 하더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줬어요. 줬더니요, 시간이 좀 흘렀는데 저한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보일 때, 야 그거 저번에 학원 선생님한테 가져간 거 그거 어떻게 했냐 했더니, 그냥 줬지, 그냥 공짜로 줬어 했더니, 아니래. 그럼 어떻게 했는데? 팔았지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돈은 어떤지 아세요? 이렇게 두드리더라고요, 여기를. 무슨 말이냐면요, 파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생이 뭘 팔아. 지가 알아서 팔려지는 거예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 돼버리면요, 저절로 팔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태여 할 일은 뭐냐? 알려주기만 하는 개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보상 플랜이 이렇게 쉬우니까, 이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보상 플랜 자체가 너무 저는 쿨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네트워크를 다니면서요, 보상 플랜 하는데 나는 별로 와닿지도 않더라고. 왜? 그 보상 플랜에 근접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림 그리잖아요. 그림 그리면 여기 가야 돈을 버는데, 그림에서는 내가 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말로만 가지. 강의 들으면서요, 맨날 다 간대, 다. 근데요, 애터미의 보상 플랜을 봤더니 기가 막힌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기가 막힌 게, 제가 한 7년 동안 겪어왔던 보상 플랜하고 다른 거. 첫 번째 뭐냐면요, 어차피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35%, 외형 매출의 35% 이상 수당을 줄 수가 없습니다. 더 주면 걸려요. 더 준다는 사람들 가끔 있는데요, 저 녹음한다 그래요. 진짜 더 줘? 녹음할까? 이래요. 30% 이상 줄 수가 없어. 근데 그 35%를 어떻게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 2번, 3번 제일 위에 많이 줄까요? 두 번째 많이 줄까요? 세 번째 많이 줄까요? 1번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2번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3번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3번이요? 나는요,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줘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 사장님들 언제까지 여기만 있을래요? 올라갈 건데? 근데 중요한 건요, 애터미는요 바로 이 3번, 바로 내일 아침에 강의할 오토 판매사, 기본적으로 한 200에서 400 정도의 연금성 소득, 일반 그냥 200이 아니라 연금성, 은행에다 한 10억 넣어놔야 받을 수 있는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요거는 내일 아침에 오토 판매사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특징이 있더라고요. 누구나가 성공할 수 있는 특징,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요, 추천이 없다는 겁니다. 이 추천이 없는 거. 추천이 없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데려갔는데 이 사람이 물건을 써도 특별하게 나한테 별도로 주는 게 없어요. 모든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요, 능력 좋은 사람들은 사람 잘 끌고 가니까 돈을 벌겠죠. 근데 못 끌고 가는 사람은 못 벌어요. 전요, 지금 애터미 내에 제 10대 안에 제가 추천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업하는 사람이 내가 추천한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다 연결고리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요, 무한 누적, 무한 단계.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어쩌면 이 애터미에서 성공한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제주도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아무도 믿어주질 않아. 그래가지고 김해로 올라갔는데요, 김해로 올라가서 6개월 동안 내가지고 한 사람이 나왔어요. 이때까지는 계속 소비자였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만약에 추천이 있었다면요, 내가 소개한 사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돈 못 벌어. 그리고 이게 단계가 있어서 몇 단계만 됐다면요, 또 내가 돈이 안 올라서 돈이 안 돼. 근데 6개월 동안 누적시켜줬고요, 추천이 안 해도 이 사람 라인이 커져가면서 제한테 수당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1년 만에 한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그때까지 누적된 거 가지고 등록은 먼저 했다가 1년이 지나면서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이 그룹이 커져가면서 제가 소득이 된 겁니다. 그래서요, 애터미는 능력, 학력, 나이 아무 상관없어요. 진짜 좋은 제품 싸니까요, 소비자를 계속 만들다 보면 언젠가는 버티면 되게 돼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애터미 보상 플랜입니다. 거기다가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요, 상한선이 있다는 겁니다. 상한선이. 어차피 수당은 한계가 있어요. 한정이 돼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수십억을 받아버리면요, 우리 먹을 게 없어. 근데 우리는요, 딱 정해졌잖아요. 얼마? 5,000대 5,000 정도가 맞아가지고 하루 계산으로 약 150만 원 정도. 그래서 월 5천만 원 정도가 되면 딱 끊겨버려요. 나머지는 어디로 가느냐? 밑에 새로 오는 사람들한테 계속 내려줍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제가 지금은 우리 사장님들보다 혹시 조금 더 받을지 몰라도 끝에 가서는 뭐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조금 일찍 시작했고 우연찮게 진짜 애터미 운 좋게 만나가지고 오다 보니까 온 거지, 결과는 뭐냐면 우리 사장님들이랑 나나 똑같습니다. 만약에요, 나만 계속 올라가고 우리 사장님들은 이제 올라와서 쭉 이렇게 간다면 일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지. 무슨 말이냐, 끝에 가서 다 만날 수 있는 이 보상 플랜이야말로 엄청난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품도 괜찮고 보상도 괜찮아. 그러면 이제 뭐냐? 이제 우리 사장님들입니다. 중요한 거. 애터미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이 제품에 대한 양심이더라고요. 이 제품이 진짜로 좋고 가격이 싸다는 이 양심만 갖는다면 일하는 거는 일도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애터미 사업 쉬워요, 어려워요? 물어봅니다, 저한테.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애터미예요. 쉬운 게. 아니, 아시잖아요. 제가 열심히 뛰고 부지런히 뛰고 열심히 뛰고 부지런히 뛰고 다 망해먹었는데, 애터미에는요, 그냥요 너무 싸고 좋으니까 주위 사람들한테요 제품 써보게 하면서 바로 시스템 안으로 집어넣기만 했더니 그 안에서 제품을 많이 쓰는 사람도 있고 조금 쓰는 사람도 있고 사업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지면서 저는 저절로 밀려 올라간 겁니다. 그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이 애터미가요, 아까 보상 플랜 같은 게 이 시스템과 연결되면서 엄청난 시너지가 나요. 내 능력과 아무 상관없이. 왜? 내가 할 일은 양심 가지고 제품을 알게만 해주면 돼요. 쓰고 안 쓰고는 그냥 몫이에요. 그분들한테 제품만 계속 넣다 보면 그들 중에 제품이 괜찮다고 느낀 사람들을 바로 이 시스템 안으로 집어넣어주면 그때 이 사람이 사업자가 될지 소비자가 될지 그건 본인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요, 이 시스템이 뭐냐면 우리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그 다음에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계속 들어오면서요, 시간이 바쁘거나 부업을 하면서 이 자리에 못 올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VOD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나와 있는 모든 강의들을 여기서 내가 다 알아올 수 있게끔 다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스폰서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런 자리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VOD를 통해서 정보가 전달이 되면서 쓸 사람은 쓰고 그 쓰는 사람들 중에서 꿈을 봐가지고 애터미를 통해서 또 일을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 하고, 그게 애터미 사업이기 때문에요, 누구나가 완성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애터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애터미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요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뭐 젊은 사람들 보고는 뭐 M4 세대, 처음에는 3포라고 그러더라고요.
연애 포기하고, 그 다음에 결혼 포기하고, 그 다음에 출산 포기하고 이러더니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줄줄이 다 포기해버린대. 그래서 체념해서 산대요. 왜?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빚이 많아져. 그리고요, 근데 살기는 오래 살아. 굉장히 어려운 경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바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바로 애터미가 존재한다는 건,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은요, 마음만 먹으면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애터미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사장님들, 오늘 내일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금부터요, 귀를 쫑긋 열고 오늘 내일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요, 애터미를 선택하고 바로 이 애터미를 통해서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